저는 오늘 재학생들 중심인가 이랬더니 우리 고대 교우의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애국이라는 것은 저희들 늙었다고 안 하고, 늙은 사람은 젊은이들이 나서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또 젊은이들은 또 뭐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자는 또 자기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또 일반 기층민중이 어떻고, 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저렇게 얌체 같을 수가 없고, 이 애국은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과 행동의 표현이다. 남 탓하기 시작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별 하나밖에 달지 않은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국방장관을 한 분들, 각군 총장을 했던 분들을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강의 중에도 그런 나이입니다만, 애국은 내 팔길이 안에 닿는 확실히 잡히는 일을 골라가지고 차분하게 실천을 하다 보면 제 경험을 봐서는 팔길이도 자꾸 늘어나고, 이 늘어난 길이가 자연 네트워크가 되더라. 남 탓하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재력이면 재력,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 팔길이 안에 속한 거거든.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지, 남 탓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제가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영 교수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관학교도 나온 사람이고 주제가 우리족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약 전쟁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국군묘지에 묻혀 있을 사람인데 내 양심이 뭐냐 해보니까 내 팔 닿는 데는 우리 동맹국 미국에도 내가 지금 선거를 하면 약간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더라 해가지고 지난 2월 한 2개월 반 정도를 하는 데까지 해보니까 현장에 뛰어야 돼요.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만 갖고 앉아서 뛰다 보면 제 경험으로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또 가야 될 일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사이 사성장군 국방장관 지냈던 분 다 선배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루가 급하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반 민간인들은 그 많은 별들 다 어디 있나? 무슨 서무에는 이래서 꼼짝도 못하고 제한군인에는 이래서 또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서무에가 꼼짝 못하고 제한군인에가 꼼짝 못하면은 모두 다 보면 급하게 되고 이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바둑이나 보고 내 하나라도 현수막이나 써들고 미 대사관 앞에 이 땅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차라리 일어서서 박치기를 하다 피를 흘리고 죽든가, 안 그러면 혼자라도 그게 어디 어깨동무 나중에 어깨동무가 되면 좋지만 내 하나가 죽자사자 신념을 가지고 파라는 데 속하는 걸 갖고 하면은 자연히 활로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애국은 남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를 정리하고 신념화 시켜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수많은 국방장관 참모총장 하신 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맹물에서 달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뭐 공군 별 하나입니다. 육군 국방장관을 지내고 참모총장을 지낸 분들 앞에 가서 빵빵 큰 소리 쳐도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우리 정기태 존경하는 선배님 계십니다만, 그래서 드디어 별 4개 이상 단 사람들, 국방장관 한 사람들, 참모총장 한 사람들, 어쨌든 30명 이상 모으십시오. 비용은 어찌되든 간에 우리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이렇게 죽을 수만은 없다. 제가 지극정성 띄어서 우선 대국민 토론의 장소 제가 말은 할 테니까 거기는 현 정부의 뭐 외교안보다 국방이다 통일부 장관이다 다 나오느라 앉아서 들어봐라.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건지 왜 당당하게 자신있게 큰소리 치면서 못 나갑니까? 미국 보기 창피합니다. 그 많은 별들 다 어디로 갔나? 객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하나
육군사관학교 나오는 신은식 장군이라고 별 지금 세계단체 죽자 살자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제가 맨날 격려합니다. 이제 육사 사람 하나 나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드디어 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정진태 대장님도 이제 조남 그거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제가 받으러 사인하러 댕기고 하면서 자세공세를 잡수고 이러면 혼자서 뭐 하기가 참 그래요. 그건 또 밑에 후배들이 엮어주고 또 띄워줘야 됩니다. 막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자기 진지에 자기가 서 있는 데서 자기 이 팔길이 해갖고 잡히는 거 확실히 잡아서 돌리면은 예상외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참 우리 민족 대학 고대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또 연구를 맺은 분도 있고 저도 고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갖고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각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각자 할 일을 발견을 하고 해야 돼요. 이거 뭐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꼭 너희 같이 해주면 하고 애국은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대학교에서 한 대체 그런 줄기지만은 저는 항상 각 줄기를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때 올 새벽에도 일어나서 열심히 리바이저를 하고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때아닌 역사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금 현 정부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큰 흐름을 갖다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역주행이라 그런 거는 독한 장벽 잘못 만나놓으면 부딪혀서 지금 전부 사살하는 거예요. 이 살해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주행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그 다음에는 참된 한국인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제가 역점을 줘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 순서로 결론은 우리가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역사의 3요소는 강제시 제호 선생께서 말씀하기로는 때, 땅, 사람이다 이래요. 때 하루에 24시간 땅 우리 토끼 모양 이 땅 그 다음에 사람 있는데 어떨 때는 역사가 막 창성하고 발전되고 강한 말발굽 소리도 나고 이랬는데 어떨 때는 왜 빌빌 걷느냐 동몽성식 이렇게 보면 천재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리하니 속이고 인자는 이기고 오르내라 부자유체남에 군신유의하며 쭉 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 만물지중에 사람이 가장 고귀하는 이 역사를 흥하게 하는 것도 인간이요 망하게 하는 것도 인간이요. 지금 우리 역사가 빌빌 한다면 이 인간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 또 인간이고 그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득 차 있느냐 마음이라 하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도 필요하고 또 이런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3대 기둥은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안보 역량이라는 기둥 저 기둥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로마에게 어떻게 되고 몽고에게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이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 그동안에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 별 이상 없이 그런 대로 평화를 잘 보장하는 기둥이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내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역량이 신통찮으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홈레스 피플이 나오고 하듯이 저게 또 중요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것은 저 역량은 벌써 망가진 데가 오래예요. 사실 국제정치학에서는 저 역량이 망가지고 나면 그걸 나라 취급을 안 해요. 그 무슨 그룹, 무슨 집단 이랬는데 나라도 아이거한테 지금 맥을 못 주고 빌빌 끓기가고 하는 거 이게 제대로 이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디한테 굽시를 그리고 누구 눈치 보면서 태극기도 못 달고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경제 영향을 갖고 이런 예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큰 소리로 쳐도 우리가 쳐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우리 지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정신. 우리 사람 개인 삶에도 그런 것처럼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에 따라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전부 좌우되듯이 내순환을 보라 그런 거는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창성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데 큰 변수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국가를 지키는 3대 기둥인데, 국가 안보 역량이라는 것은 걱정, 지금 이 정부가 태어날 때 소위 영어로 랩터 위닝 가보먼트래요. 좌파 성향의 정부다. 제일 걱정한 게 저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난번 4월 27일 날 저쪽에 북쪽 친구 내려와가지고 이쪽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 북한의 속성을 자르면 몸서리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 여동생 이걸 핑계대면서 저 여동생이 이번에는 말리마 속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말리마 속도로 막 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 막 이런 현상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세 가지 기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국가 경제 역량도 이게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 나름대로 세계 제일가는 상품이 26개다. 뭐 세계 1등가는 무엇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먹고 뭐 또 하고 해갖고 국제 경쟁력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저렇게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게 1년 반이라는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싹 사라지고 전부 뒷걸음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국민정신이라는 것은 이게 참 여러분들은 벌써 사실은 건드리기만 해도 뭐 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이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교육이 필요 없다. 저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아는 게 그냥 understanding, 이해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value, 가치로서 몇 가지로 해서 이건 내가 분명히 소신으로 갖고 있는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onviction, 신념으로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정말 절대 진리다 하고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한다는 우리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안다 크지만은 컨빅션 된 사람한테 걸려놓으면은 그만 이게 흔들리는 지식, 이거는 사실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갖고 가치를, 밸류를 더 다지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적인 걸로 한 국가에 관련된 역사의 3요소 중에 역사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들이 무대에 등장되고 그걸 어떤 인간들을 뽑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흥망이 결정된다. 국가를 지키는 이 3대 기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지금 흔들흔들하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서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대한민국이 때 아닌 역사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뭐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원시 시대, 무슨 새로운 부흥기, 또 무슨 기 한데, 저는 국제정치 학자로서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 역사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후 이 역사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1917년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 속에서는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한 대한민국이다. 저는 국제정치학상에서 세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면은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요. 심지어 제가 2009년 7월달에 2009년 7월달이 아니고 제가 세종연구 소장할 때 2010년인가 11년인가 인도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어떤 학자가 사우스 코리아는 미들 파워인가 아닌가 하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더라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사우스 코리아를
이렇게 찍었느냐 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도 되고 경제 성장도 되고 한 이런 나라는 아시아 전체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나라 닮아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를 뽑았다. 그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업파 미들 파워다. 여기가 이제 아주 그 코어 간출이 있고 핵심 이 발달된 나라가 있고 페리페리 주변국가 언더 디벨롭된 나라가 있으면 이 미들 파워라 그러면 중간에 세마이 코어 간출인데 중간이 이제 핵심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업파 미들 파워다 이래요. 여러 가지 그 미들 파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중에 상위에 속하는 미들 파워다. 제가 이제 한국 대학교로서는 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한참 벽지 세우더니 카나다보다도 더 미들 파워다. 그리고 곧 이거는 코어 칸츄리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조금 내가 멍하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카나다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고 낫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 가서 제보고 뭐 한국과 관련된 건데 질문이니 뭐 한번 해보라고 사회자가 그래서 그래 제가 칭찬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한국인인데 카나다보다 더 상위에 있는 미들 파워라 그런 거는 그 참 조금 내가 이래 해도 좀 그렇다 이제 이러니까 그 이 발표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기분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들 파워냐 아니냐 하는 게 자는 잣대가 있다는 거야. 수출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구 비례에 대해서 얼마고 이런 걸 전부 이래 재니까 카나다보다는 훨씬 위이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어퍼 미들 파워 맞다는 거야. 이게 2017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는 다 이 해외에 제가 학자로서 나가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래클한 기적적인 국가 발전을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진국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가 아부다비 그것을 누가 초청했는지도 모르게 아랍에미레이트 초청을 해서 한번 갔는데 우우 따라다니더라고 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했느냐고 말이지. 그게 우리나라 위생이었어. 제가 이 젊은이들 모인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 2009년 7월 10일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할 때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자기들 뿌리가 있는 그 종족을 내놓고 연설한 이야기가 아프리카에 한국을 뽑아가라. 내가 태어났을 때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 per capita가 코리아보다 높았지만 전부 지금 아프리카 케냐는 그대로 있고 사우스 코리아는 2만 불이다. 그것은 한국은 사람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요. 이 가난을 탈피하고 아프리카처럼 언더 디벨롭드 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우스 코리아를 닮아라. 이게 자기 종족 국가 가가지고는 연설한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그리고 해관부 정상회담에 와가지고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연설했느냐. 나는 우리의 비전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비전이라 그거는 한미동맹에 관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의 목표가 영원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라. 잿더미가 된 전쟁의 표현을 수확이 풍성한 도시로 변모시킨 한국에 와보라.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어제 2012년 3월 25일 방문하였던 한국의 DMZ에 가서 서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경계선에서 보면 두 세계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다. 한쪽 세계는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다른 쪽 세계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나라임을 볼 수 있다 하고는 막 도와줘서 이렇게 잘된 나라에 대한 극찬을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거 많이 왔었어요. 대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자기 조국 칭찬하는데 싫어할 우리 젊은이들이 뭐 반미다 어쩌다 크지만은 그 극소수들이 나라 망신시키고 요란하게 됐는데 그때 젊은이들은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손을 내밀고 이게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엊그제같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다음. 호주 수상은 호주가 꿈꾸고 있는 호주의 미래는 바로 한국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IT 산업 저 판교니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내가 바로 꿈꾸고 있는 호주 미래가 이런 거다 하고 또 우리를 부러웠고 세계 곳곳에서 기적의 소리들이 꼭 도처에서 들려왔어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던 그 당시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보면 2019년 11월 24일에서 25일은 아프리카 대륙 53개국들을 대표하는 15개국 장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아프리카 포럼 서울 개최를 한국 땅에서 하면서 경제성장 기적의 역사를 배우러 왔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지난날의 역사가 적폐입니까? 이게 적폐예요? 네. 11월 25일 경제협력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 이거 신문에 많이 났지요. 24번째로 늘 받기만 하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서 이렇게 해서 세계인들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2009년 12월 8일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70명이 성남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을 방문해하고 새마을 운동 배우러 왔다. 2009년 12월 27일 400억 불 47조 원 아랍에미레이트 원자건설공사 국제경쟁 입장에서 불란스를 물리치고 수주한 그때 신문들 봤지요. 강대국이라 하는 게 전부 우리한테 떨어지고 2010년 1월 4일 세계 최고 빌딩 두바이 부르주 할리파 829m나 되고 남산 3배나 되고 연면적이 코엑스 4배나 되는 이것을 삼성물산에서 5년간 이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을 하면서 CNN이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 도대체 사우스코리아는 어떤 나라며 삼성이라는 나라는 어떻기 때문에 5년에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은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고 세계인들 속에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했던 것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지난날 우리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지난날까지 우리 역사였어요. 니혼 계좌에 한국인이라 하면 참 칭찬하기 어려웠고 늘 즐기는 조선증이라 하는 일본 니혼 계좌 신문 것도 세계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자. 세계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약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강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대담하고 신속한 경영과 판단, 고부가 가치 상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판매 전략, 선진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실험개발도상국 시장 공략이 한국 기업 약진의 원인이다. D램 반도체, TV, 휴대전화, 조선 등에서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의 도시바다, 버다, 소리다 전부 합쳐도 삼성의 매출을 못 당한다. 하던 일본이 이것이 2010년인데 지금 작년도 출범 이후 일본의 언론들은 그러면 그렇지 조선진 지어가 뵐 수 있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굴욕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공인하는 아퍼 미들파워가 된 원인은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 세계에 부러워하는 역사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처음에는 원더풀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이 있었다. 국가가 발전을 이렇게 하려면 지혜로운 발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설계도가 대궐적인 설계도를 갖고 시작하면 대궐이 만들어지는 게 있다.
초가집 같은 오두막집을 설계도를 갖고 하면 오두막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더풀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이 있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소위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란 거예요. 새카만 안경 끼고 키는 자그만하고 가진 자원도 없는데 눈매를 바로 딱 쳐다보고 한 5분만 있으면 아무리 단센 사람도 꼼짝 못하고 고개가 수그러지고 하는 그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가진 자원은 없고 결국 사람 머리밖에 없는데 이 지혜를 갖고 발전시켜 봐야겠다. 그리고 이 국민은 가만히 보니까 머리도 있고 부지런한 건데 그래야 되겠다. 결국 만들어서 팔아먹는 모델로 나가자. 그 시대에 이 모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남미의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그저 있는 거 가지고 그만 내수 먹고 살면 되는 거다. 바나나가 주렁주렁한 나라는 발전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프면 떨어지는 바나나 먹고 뭐 그리 급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때는 팔아먹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여자들 머리칵 잘라서 만들어서 팔아먹고 뭡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신발 만들어 팔아먹고 오줌도 받아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은 플라스틱 통하고 오줌을 누대 함부로 두지 말고 그 구멍에 맞춰 놓으라. 국민들 불평 안 하고 오줌통 하나도 안 차고 거기에 맞추느니라고 남자들은 고생했어요. 여자들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 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가지고 모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르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긴기람약인가 뭐인가 만들어 팔아먹고 은행나무 이파리 주워가지고 뭐 팔아먹고 결국 이것저것 다 팔아먹어가지고 1년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팔아먹은 사람 누구냐? 또 뭐더라? 금탑 산업운정, 두 번째는 은탑 산업운정, 세 번째는 동탑, 네 번째는 뭐 철탑, 뭐 동탑,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돌로 만들어라 석탑. 이래갖고 북을 치고 1억 불 대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지금 조가 됐죠. 조가. 얼마 전까지 조가 됐죠. 이제 이게 지금 내립방석. 잘 안 팔아먹고 지금 깨밑에 그치 자동차가 부산항에다 거기다가 팍팍팍 실려서 나가는 거 봤죠. 그 모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 패트리오틱한 폴리티컬 시스템이 있었다. 정치 체제라는 게 있었다. 정치 체제는 정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을 받들고 있는 참모들 내가 그 강로 여당 이런 걸 합쳐서 정치 폴리티컬 시스템이래요. 이게 세월 따라 늘 정치 폴리티컬 시스템이라는 게 같은 것 같지만 퀄리티 질적에 보내는 전혀 틀립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자나깨나 이 백성 이 가난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이 가난을 탈취해볼까 하고 주야로 고민하면서 화장실에 물 하나라도 똥덩어리 하나 내리 보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물이 필요 없다. 벽돌 넣어놓고는 반만 하니까 똥덩어리가 잘 내려가더라. 요렇게 아끼면서 이쑤시개 하나라도 그렇게 매 음식할 때에 뭐 하나가 필요하냐. 나무젓가락 쓰고 나서 쫄피더이 만들면 이쑤시개 되고 면도갈 가다니면서 밥 물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이 6개월을 쓰더라. 이쑤시개로. 요렇게 지독한 정신을 갖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최고 통수권자가 강요회의를 하든 참모회의를 하든 매일 이렇게 부르짖으면 안 따르고 백입니까? 그런데 이게 적인지 악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애써서 만든 자산을 그저 퍼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 정치 체제의 질이 전혀 틀려요. 틀리지요? 예. 이끄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장이 우리 집이 몇 대죠? 제일 시조로부터 네가 몇 세손인데 이 가정은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사는 거고 이 부를 이룩하는데
너가 6대조는 어떻게 하고 10대조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얻었는데 그걸 잘 알고 그 노력한 선조들의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뒷받침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가정하고 이 이후에 할아버지들 그 전부 개판이야 적폐야 다 없애버려야 돼.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틀려요. 정치 체제라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 강한 지도자로서 지도자와 관료로서 국민 재건복이다. 공직자는 도시락을 싸가 오느라.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시청, 부산시 중구청에서 공무원 생활 한 2년 하다가 저는 공무원사관학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국민 재건복 있고 대단한 긍지로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 배지 달고 경량한 긍지를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부정도 많고 부패도 많지만은 공직자로 있는 걸 이렇게 하면서 위에가 정치 체제가 그래야 되니까 밑에도 전부 따라가요. 아침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마이크에서 크게 떠는 거 보면 신나는 북을 치는 덴마크 개척사를 읽어보면 덴마크이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또 착착하고 그런 국민운동 국민정신 속에서 나라가 부흥이 된 거예요. 아침 되면 신나는 노래 틀어서 또 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즐겁구나. 이런 정신적인 것도 국민정신운동과 국민운동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 세 번째 스트롱 패트리어틱 내셔널 무브먼트가 있고 모랄 무브먼트 국민운동과 국민정신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이거 반드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국민운동이고 국민정신교육이 맞습니다. 규모가 작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 몇몇이 아시는 분 많이 알아요. 각 분야에 가면은 엄청나게 서브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자기 시스템들. 정말 이 나라 걱정하시는 것 같으면 꼭 모아주고 크게 가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5명이면 5명, 10명은 10명 한 번 이렇게 자꾸 모아보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할 짓을 찾아봐요. 제가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하고 났더니 지금 팔로우가 오늘 새벽 보니까 40만이더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 4, 5만 하고 지압이는데 40만이 되니까 밤새도록 카톡이 들어와요. 350개씩 들어와. 성질 급한 사람은 뉴욕에서 제가 빌딩이 한 5개 있습니다. 3개는 막 팔아치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발 박사님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듭시다. 별 사람 다 있어. 그 당이라 하는 게 함부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당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돈 아껴라. 공연히 내가 뭐 정치나 좋아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자 큰소 막 대단한 짓을 할 거지만 나는 내 발길이에 속한 거를 확실히 하는 거니까 그 돈 좀 아껴놨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주사약 한 번 주라. 지금 월정금으로 매달 좀 돼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한 12명 정도 돼요. 그 중에는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준다고 해서 저는 아무 돈 한 푼도 그저 안 받습니다. 저금해놔.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저는 하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이 그게 9월 17일인데 오늘이 꼭 한 달이네요. 고대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역별로 그룹화를 해보니까 온 지역이 다 있더라고. 전라남도 영광 굴비 나는데 83살 먹는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더니 소장님, 박사님 말을 잊지를 못해. 저는 오늘 내일 정말 너무 이 조국 돌아가는 게 잘못돼서 그만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했는데 제가 젊을 때 우리 조국이 어쩐지 우리 영광이 어쩐지 압니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영광은 눈만 뜨면은 노름이요 눈만 뜨면은 아펜쟁이요 곳곳에 골목들은 전부 지저분한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는데 시커먼 안경 낀 그분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내 집 앞은 내가 치우고 이렇게
부르짖고 자기는 그 이름으로서 지도자였다.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되었다. 그래 그때 자기가 한참 이거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요번에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내 머리털 뽑아서 신발 신어서 신발 삼아서 당신 죽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정권이 바뀌고 자게 배신해갖고 지금 웃기도 안 한다는 거야. 이런 더러운 세상을 더 이상 안 보고 그만 하직을 하려고 했더니 소장님은 그 유튜브를 어디 보고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구나. 제가 이거 제 PR 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이야기 한두 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한번 영광 내려오십시오. 83살이지만은 할 일이 지금 저는 많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도 있고 성질이 아주 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전화로만 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한번 꼭 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알려줘요. 항상. 진짜 깊은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손들고 어떻습니까? 자기 질문해놓고도 몇 시간 지나가면 뭔 질문했는지 포옹 남내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질문은 하나만 안 하고 그런 또 질문이라고 저는 답변 같은 거 그런데 또 안 합니다. 되게 이야기하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막 심각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찾아오느라 뭐 있냐. 일본 오사카에서 저는 여자지만은 조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저는 부산과 일본 사이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남은 여러 가지 재산이고 무엇이고 한번 본격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고대 출신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그 양반은 또 달려오더니 어떻게 제가 좀 도울 방법 없습니까? 저는 돈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좋아하고 사기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왜 떡이냐 하고 이거 넝큼 한 푼도 아직 지금 안 받고 저금하고 있거라. 저금하고 있거라. 지금 그룹화해서 제가 이렇게 돈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별도 표를 좀 해놨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히 지방을 한번 돌라고 그래요. 그게 씨앗 진짜 애국자들 종자 뿌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나는 이런 재산밖에 없다 싶으면 010-3396-4567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산다 그런 주소 확실히 이야기하고 전화번호 확실히 해놓으면 제 그룹화에 속해서 지방 핵심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혼자서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아이디어도 할 힘도 없다 싶으면 그때는 이런데 이제 같이 이래갖고 교동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세계가 공인하는 미들파워가 된 것은 원더풀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이 있었고 이 모델이 2017년 이후에 무슨 모델인가 하고 아무리 봐도 굳이 한다면 옛날 역사 다 적폐로 몰아가고 새로운 걸 뭘 한다 그러는데 새로운 모델이 뭐이지? 있는 것 뺏어서 없는 것한테만 나눠준다? Extraction and Distribution 영어로는 추출하고 분배해주는 모델? 미세먼지가 날라와도 버스 차비 안 바꿨다. 이런 천박스러운 그것 갖고 열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은 벌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새로운 무슨 선명한 정말 우리는 IT 강국이니까 이렇게 해서 뭘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참 노력을 하는구나. 아직도 아무런 인연이 다 돼가는데 모델이 없잖아요. 없어요. 있습니까? 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어떤 스트로 그리고 강력한 이 국민 정신운동, 국민운동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하자는 소리인 건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선명한 있어서 어퍼 미들 파워가 됐다. 2017년 이후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역주행을 역주행이라 하는데 저는 이거 미국에 있으면서
우레옥에서 미국 교민들 상대를 해가지고 행사, 캐피탈, 워싱턴 캐피탈 앞에서 행사, 뉴욕에서 금강산이라 그런 데서 식당에서 행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끼고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역사가 어떤 면에서 역주행하느냐? 이념의 역주행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선명한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출범할 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택하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캐피탈리즘,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선명하게 이 기치를 들고 그 당시 그 형편에 이 기치를 들고 나서는 걸 보고 세계인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설계사 그 위대한 분은 이걸 내걸면서 설계도를 갖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갖고 70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망가뜨린 것도 50년대 집중 공격을 한 것도 참 하느님이 도와갖고 천우신조로 인천 자유공원에 큰 파이프 물고 있는 그분 선물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하느님이 그분을 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어려움도 격파하고 오바마가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울 때 우리를 비웃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보라. 저 북쪽은 캄캄한 지력 같은 어두운 죽음과 가난이 있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찬연히 빛나는 이 땅에 와서 또 그런 이야기 해봐라 하고 부르짖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1990년대 이미 세계 역사가 심판을 했어요. 저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동구 공산주의라 그런 나라들이 소련한테 억눌려 갖고 저걸 한다고 여기에 모든 낙원이 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저게 따라가 봤어. 몇십 년을 따라가도 저것 갖고는 그저 결과는 가난밖에 없다. 그리고 학살밖에 없다. 인간다운 삶은 전혀 보장 못되고 자유의학밖에 없다. 전부 버리고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하면서 소련의 위대한 골바초프라는 사람이 등장되고 동구권에서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런데 지겨운 이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 이념을 치우고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동맹관계에서 역주행, 초초 강대국, 우리의 동맹국 미국,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미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온갖 다양한 마이너리티, 소수민족들, 잘난 유럽 민족들 합쳐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주도 50몇 개 이래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가서 살아보면은 이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구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이든 에이시안에서 간 사람이든 전부가 미국의 국기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은 정말 천국이다. 하나님 복받은 나라다. 하고는 자기 족구에 대한 그렇게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래보면 자기가 법을 정말 위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뭐 어쩌다 하지만은 정말 미국을 또 더 부흥시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6%는 콘크리트 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맹을 갖다가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버린다 소리는 안 하지만 1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2017년 이후 역사를 보니까 은근히 민족 공조다 어쩌다 하면서 이것은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자꾸 갈라고 크는 이런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빈국이자 최악의 인권의 상황을 갖고 있는 자기 고모부를 화염 방사기로 날려버리고 자기 형을 갖다가 독극물로 이렇게 하고
그동안 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해를 했대. 그런 것 같은 거 지금 계속하는 거. 그걸 민족 공조가 한미 동맹무장도 우선이다 하면서 이런 역주에 그렇게 곡방석에 있다가 똥방석을 찾아가는 거야. 같은 민족이다. 민족은 맞아요. 민족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여러분들은 저것은 우리가 형제와 동포인 것은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를 순식간에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예요. 나는 판문점 선언이 있고 평양도 회담도 있고 하면은 정말 개과천선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잘못됐고 우리 아버지도 잘못됐고 나는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 조국 대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정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동안 우리 잘못했다 제도 많이 지었다 이런 고백담 속에 우리 역사를 갖다 회복시키겠다 하고 그 친구가 나오면은 손을 잡고 뭐 38선을 건넜다가 또 넘어갔다 하면 나도 감격했을 거예요. 역사가 다시 지난날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소리는 마치 지난날로 돌아가고 잘못되고 실천이 안 된 것이 이쪽 남쪽 때문에 안 된 것 같은 다른 아무 이야기가 없어. 그렇지요? 네. 양계 국방장관이 지난번 3차 회담 때 모여가지고 군사분야 남북 합의서라 그런 걸 서명을 했어요. 저는 평생 안보 갖고 사는 사람인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명분이냐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한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근데 한반도 긴장을 70년 역사 속에 한반도 긴장을 망가뜨리고 위기를 조성한 주범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잖아요. 북쪽 6천여 건의 도발을 갖다가 한 거예요. 1948년 나라 세우자마자 50년 되기 전에도 무슨 폭파 사건이니 50년대 그렇게 엄청난 동족을 갖다 살해하는 한국전쟁에서부터 60년대 무슨 1.21 사태니 70년대 80년대 다 세지도 못하겠어. 그 주범이 주거가 해놓고 그게 양심적으로 하려면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수없는 도발을 정말 했다. 이거 민족을 이렇게 제치었다 하는 게 여기서도 야분하게 따지고 그쪽에서도 솔직히 방문하고 향후 이 긴장을 조성치 않기 위해서는 우선 북쪽이 군대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이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진짜 질적인 변화가 있구나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그저 조폭이 왔다 갔다 칼도로 만날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거 맞고 우리 남한 군대가 언제 북쪽 들어가서 평양 앞에 있는 북쪽 해군 배도 망가뜨리고 뭐 북쪽에 있는 현충원 무슨 문도 폭파하고 이런 일 있습니까? 우리 간첩이 가서 모가지 따갖고 들고 오고 저는 군 정보기관에도 근무했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한반도 긴장을 남쪽 군대가 한 것처럼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공군 정찰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물려서 몇십 킬로 물려서 한다. 대문 앞에서 도둑놈은 대문 앞에서 바짝 지키는 거예요. 지금 공군 후배들은 제가 공산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이치훈 후배도 있고 잘 아는데 아침에 조조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캐라크는데 여명이 되자마자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행장에서 우리 조종사들이 새벽 멀등에 트는데 휴전선 바짝 붙어가고 쭉 불치번 서듯이 나지가이 떠서 돌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늘 점검을 하면서 우리 공군 후배들은 3천만원 불침번 소리가 고옵니다. 이제 뭐 4천만 이래 되겠지. 그걸 또 내가 공중에서 날고 어제 잘못해서 혹시 순직을 하더라도 얼마나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날고로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자고 있다. 그냥 바싹 가서 대문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문을 지내갖고 마당도 다 넘어서 담nom에 가서 이렇게 보라는 거야. 지금 이 정찰지대를 갖다 뒤로 빠꾸 하는 거는, 전축은 뒤로 빠꾸로 해도 우선 지키는 역도 정찰하는 거는 우리는 못 당해요. 그리고 평양하고는 근처 가지도 않는 거야. 그 집 뒤에 있어. 이런 합의를 봐놓고 이상이 없다 크니 이게 무슨 놈의 논리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한두 가지 아니야.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안 한다. 상대방이 누구야? 북쪽을 향한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11월 1일부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력 정강을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모르는 사람은 이거 평화에 기여하는구나. 그건 정말 북한의 실체가 뭐인지 남북이 뭐인지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군사력 정강하지 마라. 그래갖고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체제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전쟁이 끝났는데 왜 군사력을 정강하려고 하느냐. F-35 스텔스 기로서 북한 레이더에 잡히도 안 하는 것 갖고 이렇게 하면 너 그게 불안하겠지. 그것도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는 전쟁이 끝났는데 그거 들어올 필요도 없다. 한데 값이 얼마냐 크면 이 또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거 또 지지해주고 전부 다 중지시켜버립니다. 사드 같은 거는 지금 그거 없어도 지금 그대로 이래놓고 고쳐라 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질적으로 바뀌고 개가천선하고 정말 그러면 그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참 이제 이거는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뭐 이렇게 하죠. 지금 북한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게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말리마 속도로서 지금 자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시범적으로 뭘 GP를 없애본다. 안보에서 시범적으로 이 방법을 흘러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여러 군데 예를 들었네. 마치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둑놈이 이제 난 너 집 침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대문 하나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일주일 열어놓고 기다리고 한 달 동안 없으면 그거 안 하는 거 맞다. 담장 다 허럽비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뭐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백분 동문.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참 아는 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이 무슨 망국지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별 하나밖에 안 달고 있지만은 사성장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선배입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앉았다 그냥 죽을 예정입니까?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박치기 하다가 죽을 예정입니까? 나섭시다. 나서기로 했어요. 11월 19일날 우리 정진태 대장님한테 사인 받으러 갈 겁니다. 그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시부터 6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한 헛구호 속에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다 얼굴 말았는데 명단도 하나 주세요. 100% 오십시오. 100% 오십시오. 이 추워 여기가 없어도 좋아요. 저 밑에 저까지 마이크 장치로 해도 할 테니까 100% 오셔서 함께 그분들은 인류 지금 발표자와 토론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니 방송하고 하는 사람들 제가 좀 다 불러내 볼 거예요. 드디어 이 나라 장성들이 그냥 아니고 앉아서 가만히 죽을 수는 없고 일어서서 노익장으로서 한번 받고라도 그렇게 또 달라들면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갑니다. 저 사람은 좀 더 있다 와야 된다 그거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들고 이래 하면 안 데리고 가요. 어디가 사는가 싶어서 여기로 갔다가 저로 갔다 해서 저 사람은 빨리 일로 데리고 와비라 이래 된다고.
박성원 회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애국은 또 강조합니다. 자기의 신념 속에서 너한테 강요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세계 아는 인물들 조용히 오늘 집에 가서 A4 용지에 적어봐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가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한 달간 통사정하면서 우리 해보자 하고 달라들어 봐요. 누구든지 그러자 그런 데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문화의 역주행, 합리적인 세계 이성, 이걸 월드 리즌이라 그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는 국제회의 같은 데 이래 가면은 수많은 학자들이 참 높이 봐요. 저런 국민성을 갖고 있고 뭔가 저 참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저 사람 입에서 주장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있다 하는 의미에서 뭐 저 이스라엘 가도 그랬고 인도 가서도 이래 모인다고 너 경험을 갖다 이야기해보라. 이게 세계 이성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게 높이 평가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곰곰이 보고 어째서 닥터송 이 나라는 이렇게 클린 앤드 니트하냐, 깨끗하고 이렇게 간결하냐 아시지요? 미국 사람 수많은 질문을 내한테 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한 곳이 있는가 하고 서울시청 근처에 봤는데 오후 내내 봐도 FT 페이퍼컵 딱 하나 발견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우리를 고급스럽게 봤다고.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 대가는 꼬라지를 보라고. 비이성적 투쟁 문화가 날이 갈수록 정대하고 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머리띠 두르고 투쟁을 하면은 1,000만원 준다 한 게 2,000만원 되고 2,000만원이 1억이 되고 포장 쳐놓고는 계속 버티고 있으면 몇 억이 되고 언제부터 이런 저질스러운 국민 문화가 되었냐. 유치원 어린이들 교육시키라고 크니까 요래저래 짜고 짰는지 안 짰는지 거짓말하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네. 10조 원을 갖다가 사립벗은 유치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타가간 여자들이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낫다고 봤는데 아직도 종합적으로 보면 나아요. 능력도 낮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고 여자분들이 한다 하면은 독하게 달라드는 것도 있고 엄마 방송 하는 그분들 보라고 박사님 막 우리는 막 안 되면 막 계란이고 뭐 이거 가서 막 판사고 뭐시고 막 가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뭐 제일 겁내는 게 그겁니다. 위대한 한국 어머니다. 그래 했는데 또 보니까 다른 어머니들도 있더라고. 이래 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장부 가짜 전개하고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 돈 갖고 명품 비싼 제가방 사고 남는 거는 지금 남편 해외여행 시키고 그놈도 뭘 골빈 놈이야. 옆에 내가 부정비리해서 주는 그 돈 갖고 해외여행 댕길 거 그놈도 쓰레기라고.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돼 있냐. 5.18 민주화 운동이나 합시다. 뭐 그러니까 그게 유공자 뭐 손가락이라도 손톱이라도 하도 그것저 가서 날라가시면 몇백만 원 한 달에 딱딱 타먹는 거 이해가 되지요. 근처 가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타먹는다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타먹는지 명단 좀 내놔라. 죽어도 못 낳는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불법을 처리한 거 뭐라 하더라? 왜 못 내나? 다른 거는 그렇게 없는 이야기도 밝히라고 따지면서 그 명단 왜 못 내놓느냐 이게야. 이제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대. 1인 시위 하더니 명단 밝히라고 하고 시작하더라고.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애국이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기계를 갖고 조작을 해서 투표하고 결과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런 것이 현실화돼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 국민들이 뭐 하려고 교육받았으며 세계 이승에 하는 이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인 투쟁 문화로 흐르는 이게 역주행이다. 그 외에도 뭐 역주행하는 게 있지만 저는 크게 이념의 역주행, 동맹의 역주행, 문화의 역주행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보고 앉아서 이게 양심이고 이게 우리 배운 지성인이고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 속에서 소위 그래도 생을 즐긴 사람들이 할 태도냐 이거야. 여러분들 동료가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힘이 없으면 지혜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할 일을 각자 찾아야 됩니다. 다음 역주행의 원인이 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클리닝 올드 가버지 모델 굳이 내가 이거 참 용어를 붙여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모델 올드 원더풀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은 전부 가비지 취급하는 이런 모델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이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축축 뺏어내고 나누어주는 지난날 애써서 이거는 정말 국제적인 명품이 되고 여기에 달러 박스다 하는 에너지어 원산 뭐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저게 말이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기들은 그걸 폐쇄라고 해서 세계적인 이 기술을 미국하고 좀 합작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하고 쟤하고 통하고 저하고 이 연결을 해갖고 해보려고 미국에서 유명한 에너지 박사가 와가지고 쟤하고 이래 대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고 그때는 미국하고 할 거냐 어느 나라하고 할 거냐 엄청나게 달러 박사인데 그걸 갖다가 모델을 잘못 정해놓고는 뭐 다 대체 이런지 다른 걸로 해도 손해가 아니다 하면서 생혼을 낸서 지금 뭐 자꾸 단소리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렇게 그 어떤 발전에 대해서 설사 이 캠페인에 내걸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아니다 하면 빨리 교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놈의 고집이 안 되는 건 뻔하게 알면서도 난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안 되는 걸 아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걸 진짜 모르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 지식이 없는 거고 알고도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노스 코리안 포리티컬 시스템이다. 이게 참 영어로 이래 했지만 이게 정치 체제라는 것이 지금 북한 저게 북한이 질적으로 좋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질을 갖추고 있으면 저도 위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일하는 게 이 정치 체제라는 게 인풋가 있고 아웃풋도 있고 피드백이 있는 것들은 이 정치 체제는 모든 걸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 뭐서 이 역사가 나중에 우리 국민이 아는 거는 그 정도고 또 모르는 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세월 속에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역주행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가 1조락 하는 돈은 생산에 종사해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거액이고 힘든가를 알아요. 이게 벌을 놓지도 않고 이런 걸 갖다가 뭐 덮어주듯이 자꾸 주는 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식으로는 챙기지 않고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렇게 절대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일 애달가 하는 거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룩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자꾸 곡간 흘러서 주는 것처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다음 참된 한국인의 기본 자세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과 70년 역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고 사는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훌륭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당시
우리나라는 훌륭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형편에 그런 설계도 갖고 시작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훌륭한 설계도가 있었고 설계사 자체가 위대한 분이었어요. 설계사 자체가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저는 뉴저지주 뉴욕에 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쓴 논문은 뭐이고 곰곰이 따져도 보고 그분의 행적을 저는 봤습니다. 언론인이자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참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 논문도 잘 썼어요. 여러 가지로 합쳐가지고 이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기구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양당제도라는 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우선 자기 아이디어가 잘 안 되면 멋있는 작품을 100개 중이라도 알아야 돼.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게. 그걸 갖고는 뭐 어떻다 그런데 그래 놓고 크게 그 건축물을 아끼면서 이 건축물에 설계도는 100개 왔지만은 혹시 해치는 게 있다 그러면 강하게 붙이면서 노력도 했고 이런 어떤 설계사와 설계도에 대해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저는 갖고 삽니다. 살아야 돼. 이 설계사를 제일 미워걷는 것이 북쪽 것들이고 설계도를 갖다가 제일 미워걷는 것이 북쪽 것들이야. 저거는 대먹지 않는 설계도를 갖고 집을 지어보니까 세계 최악의 비판받는 집만 지어놓고 너무 대궐 같은 게 부러우니까 계속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라 건국을 이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임정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70년 역사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 대한민국 국민이 밖에 나가서 평가받고 세계 속에서 지금 평가받는 거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안보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한 그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몇 사람이 지난 역사가 적폐다 큰다고 적폐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전문가들이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정권이 적폐다 큰다고 그게 적폐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엉뚱한 세력이 잡아가고 계속 끌고 가면 그러려면 몰라도 또 먼 나라를 그렇게 평가 안 받아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거지.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신형적 인식과 합리적인 대처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북한의 실체라는 것은 저는 늘 이건 벌써 10년 이상 제가 주장하고 강의하는 겁니다.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 북한이 질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하는 것은 저 네 가지 속성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잔혹한 독재 백령국가다. 지구촌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백령국가다. 오죽 했으면 3만여 명의 그 땅의 주민들이 도저히 여기를 못 살겠다 하고 이쪽에 넘어왔느냐 이게야. 그것만 해도 역사 판결 뒤운 거예요.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어느 곳이 잘 살고 어느 곳이 인간다운 삶을 하는지 알아요. 군복 입었던 군인들 중에 2,000명 이상이 이 땅에 왔다. 군 출신들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건데 애국심도 있고 왜 넘어왔느냐. 도저히 내가 군인이지만 그 땅에 못 살겠더라. 넘어왔어요.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빈민국가였다. 혹시 이것이 바뀌는가? 이제는 이런 짓 더 안 하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 가다 놓은 감옥소도 이제 우리가 헐었다. 벌써 이런 소식이 북쪽에서 들려오는가? 미동도 안 하고 있어. 더 때리자고. 기껏 회담하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북경 식당에서 이쪽으로 온 아가씨들 그거 빨리 돌려보내라. 공작에서 우째 그래 되었다. 그것도 정말 변하는 것 같으면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제 백성은 제 땅을 좋다고 제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 딸내들이 우리 땅에 안 있고 저래 넘어갔는데 뭐 통일이 되면 뭐 여기 있든 거기 있든 같으니까 우리 그거 안 따지겠다 이래 나오면 야 이것들이 좀 변하는구나 뭐 기껏 하는 게 꽃이 갖고 데리고 갔다 안 꼬셨대 그래서 물었대 올 거냐 안 올 거냐 1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그 중에 상당한 숫자는 안 온다고 그 남아 있었대 강제로 오대 모가지 줄 걸어갖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쪽에 왔다는 거야 그런 걸 자신있게 이야기해라 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검토해 보겠다 돌려돌라 그러니까 에니그매틱한 내 집이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용어를 알 겁니다 저거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못하는 정권 속성을 갖고 있다 합의를 해도 그 합의를 언제 뒤집어 뺄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언제 뒤집어질지 미친놈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미쳐있으면 예측이 돼요. 저놈은 새벽에 늘 미친놈이다. 예측이 돼서 새벽만 조심하면 된다는 에니그매틱은 그게 아니고 언제는 미쳤다가 어쩔 때는 멀쩡하다가 손잡고 넘어온 섬 이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 저는 70년대 초반에 이 이야기는 늘 합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위탁교육 다니면서 그때 적십자 회담이라고 열었어요. 젊은 이 애국심에 팔팔한 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회담을 한다니 민족 문제를 놓고 적십자 문제를 놓고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걔들을 봐야지 해가지고 버스 타고 경기도 고양구 신도면 크는데 가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 오는 모습 제일 먼저 보겠다고 바본들 뭐 별 것도 없는데 공양이 헬기로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무비 카메라 그때 두 그릇 들고 머리끼를 착 바르고 막 이거 찍으면서 오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신통찬해가지고 도로변에는 북한한테 꿀리지 않는다고 나무를 갖다 꺾어다가 강제로 막 꽂아놨어 우리도 나무가 있다 하는 거 포옹 잡아놨고 며칠 늦게 내려왔으면 나무 시들어서 개판될 뻔했어 그때도 넘어오고 서로 안 꿀리려고 그래놓고는 전기도 부족한데 고등학교 뭐 할 것 없이 불 저녁에 환하게 해놓고 기억납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세종호텔에서 남북 회담을 하는데 그 북한 대표들이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하면 이 길이 이렇게도 멀었던가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 가시밭길이 오솔길 되고 오솔길이 도로가 되고 도로가 고속도로가 되고 이야 감격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또 보니까 요번에 이 친구도 똥똥한 친구 와가지고 이 길이 그렇게 멀었던가 또 시작하더라고. 안 쏙는다 안 쏘가 이제 그때 저는 어느 방송국에 생중계 그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앵커니 젊은 친구는 이야 손잡고 넘었다 하니까 막 감격하더라고. 기 전에도 안 되고 저기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걸 그대로 밀었다는 대제약이 된다.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내 사명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곤욕을 치렀다. 뭐 무슨 곤욕이고는 내가 모르겠어. 하여간 애니그매틱한 매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가지고 남쪽만 데리고 하면 좋은데 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미국의 영감제이 데리고도 싱가포르에서 막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영감제이를 포기 안 하는 것이 미국 가서 한 2달 이상 있어 보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이놈의 영감제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영어로 스위칭이 너무 심하다 있냐. 이쪽에 가 있다가 이쪽에 가 있다가 자기들도 이런 역사가 없었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 그런데 한 가지는 믿는 게 있다.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참모들이 그게 사기도 잘 치고 사술이 심한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감대위가 그거는 내한테 맡기나. 내가 평생 부동산업을 개발업을 하면서 대한놈은
정상적인 것보다도 사기꾼을 훨씬 많이 대했는데 제놈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 잔머리는 못 당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물이 끄덕 한 잔 주세요. 가면서 봐. 시장한테 이거 좀 먹으면서 하는. 먹으면 주의가 집중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강의를 빨리 끝내면 되니까 조금 배 고파도 참으세요. 빨리 끝내버릴까요? 아니요.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째 보면 부동산 업을 한서 그 양반이 사기꾼인가 뭐 이거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내한테 몇 개 나라 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어제 백악관이니 뭐 국방성 이런데 드나드는 기자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소리가 영감쟁이가 뭘 살살 이제 실체를 깨닫는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저게 완전히 쏙히고 사기당했다 할 때부터 이제 제정신적 정책이 나올 건데 그게 살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지금 어디서 지금 약간 영감대회가 화가 나느냐 하면은 9.19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데서 폼페오가 국무장. 네, 우리 저 외교장관한테 항의 전화를 17일인가 했지요.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지금 무슨 생각이냐 하면서 사실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미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일종의 저기 계약서인데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한 사람은 미국, 중국, 북한이다 이거야. 왜 계약에 참여도 안 한 친구가 쓸데없는 그 친구 데리고 그 계약서 해제, 종전선은 그런 게 해제와 같은 거예요. 아니 계약서는 우리가 맺어놨는데 계약도 하도 안 한 친구가 와가지고 계약 해제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놈의 논리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거는 해제할 자격도 없고 해봤자 효력도 없는 기다. 솔직하게 미국 전문가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원칙도 모르나 이제 이랬는데 군사 분야 남북 합의라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언제 NLL을 무시해버리고 평화수역을 그 만들고 자유롭게 뭐 항양을 갖다가 내려오는 배를 갖다가 자유롭게 내려오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못 내려오고 이것 동안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왜 그걸 너희끼리 합의해? 그게 그래서 될 일이까? 이러니까 성질 급한 그 영감탱이가 우리 결제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매 앞으로는 우리 결제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뭐 나라와 나라 사이 결제라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사기꾼 되고 논 놈이 아니라 논 사람이니까 뭐 화가 나니까 막 결제라 해버리든지 몰라.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각국들이 눈치는 빠르거든. 불란서 가서 제재를 완화시키도 올라. 독일 가서도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나라는 오지 마라. 내 일정이 바쁘다. 또 어디다 갈까 우리나라는 오지 마라. 불란서 우쪽에 그래갖고 실권해서 제재를 펴니까 그거는 해제해둘라. 그게 비핵화가 먼저 따라야 한다. 그게 EU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뭐 관계가 어떻다 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이 대통령이 뭐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이런 거지 깊은 뿌리는 국민과 관계가 거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 그런 게 한쪽은 정직하고 당당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팀이고 한쪽은 사술적이고 자꾸 무슨 비인간적이고 하는데 부딪혀 싸우면 반드시 후자가 전자한테 쓰레기가 되고 깨져서 물러가는 게 중간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 역사의 진리다. 박근 대사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역사의 진리라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움은 있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는 반드시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토끼 모양 전체를 통일하는 그게 우리 신념 속에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찾아갖고 이런 마음이 옆으로 퍼지고 하면 우리 조금 잘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라는 것은 미리타리 퍼스트 폴리시
군사력 하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조폭이 흉기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꼭 같은 국가 경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흉기 중에 흉기가 핵이다, 생화무기다, 미사일이다. 네 같으면 그만두라 하면 이거 그만두겠느냐?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그만 안 둔다. 트럼프 제가 언제까지 해먹겠느냐? 할듯 하면서 그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리스트 적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적어내는 리스트 믿기나 하겠나? 적어내봐라! 그렇게 알기는 아는가 봐. 거짓말해서 적어내는 게. 그래 오늘 아침까지 핑계대는 게. 리스트 크는데 우리가 적어내도 안 믿을 걸 얼마나 사기를 쳤길래 적어내는 걸 안 믿나? 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비약하는 안 돼요. 저는 미국에 수많은 전문가들 하면서 때려주기도 완전히 없애주기 전에는 한반도 만악을 거는 북한 건치법이 있고 지표법이 있는데 건치는 뿌리까지 확 돌아내는 거고 지표법은 이렇게 위에 표면만 다스리는 방법인데 건치법은 한반도 만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복잡한 코스 그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전문가는 그렇게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해라. 했더니 박수 계속 이어져대. 박수 계속 이어져. 전문가들은 29명을 모아놓고 그래도 한국 상황을 뭐 이야기하는 사람 왔다고 폰 컨퍼런스 해가지고 전화기 전문가들도 연결시켜 놓고 제가 저런 이야기 했어요. 가서 북한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개인을 거래하던 국가를 가는데 이게 실체인데 조금도 바뀐 게 없다. 마지막으로 유니피케이션 바이 노스 코리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중심으로 꼭 통일을 하겠다. 그 연방제 통일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여기 통일을 하는 건지 뭐인지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표로 올라가가지고는 뭐 협상을 하는 사람들 뭐 이제 당당하게 태극기 딱 달고 얼마든지 이렇게 통일의 방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어쨌든 해야 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러 온 것이 뭐 찌삐찌삐 잘못된 것처럼 시간 늦게 왔다고 꾸지럼하면 지진 것처럼 이렇게 주의받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010-3396-4567 전화하세요. 내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긴 이야기. 그래서 요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알자면은 이 땅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밥 한 끼 사면서 데리고 차근차근 물어봐요. 대화도 나눠보고 누구 이야기가 옳은지 물어보세요. 한미동맹은 한국인의 최상의 복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복 중에 저는 자신있게 미국에서 공부해서 무슨 친미주의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 이게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어느 것이 진짜 꽃방석을 버리는 것이 애국인지 똥방석으로 찾아가는 것이 애국인지 쓸데없는 정말 씨잘데없는 소리 그만하라 이게야. 한국인의 최상의 복 한반도 만악의 그는 만복의 그는 한미동맹. 저는 이거 양심과 국제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세계적 명품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라. 저질스러운 국민이 되지 말라 이거. 뭘 해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건지 해치는 건지도 모르고 희한한 정책 자꾸 만들고 그런 우리나라 교육받은 사람 많아요.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 많습니다. 명품 코리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중국 같은 거는 여러 명이 하는 거니까 뭐 좀 어려울라니까 그것도 단합하면 되는데 자기 개인이 노력해서 발전하면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긍지와 장심을 갖고 해라 그런 걸로 이 제목을 내어놨는데 왕년의 역군인 여러분들도
김영석 씨, 인생 시작은 70언제부터더라? 강의 들으시지요? 지금 자꾸 돌아가시는 날 기다리고 언제 죽을 그릇을 해고 진짜 빨리 죽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언제 데려가는 건 하나님 탓이고 그 내 뜻도 아니고 있는 동안에는 문지방 넘어가는 동안까지는 이 조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하고 하나님이 못 데리고 간다니까. 머릿속에 맑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갖고 뛰면 어지간한 병은 다 잡병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1945년 7월 1일 생입니다. 해방둥이에요. 된다! 담은 1%라도 조국은 포기하는 게 없다.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 조국에 뭔가 조금은 기여를 하자 하는 밝고 맑은 생각으로 미국에서도 뛰고 이어서도 뛰니까 2달 반 만에 보는 사람들이 인사가 왜 그리 젊어졌노? 나도 잘 모르겠어. 병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빨도 정치 하나 먹은 거 없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고마운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DNA가 이게 한 50%는 차지한다 하더라고. 잘 관리하고 밝고 맑은 사람. 우리 아버지는 64살에 별세했어. 아이고 지금 10년 더 살았다. 내일 데리고 가도 아무 여한 없다. 사는 날까지는 살아보자. 요렇게 해버리니까 아이고 일하다가는 이렇게 당할까 할까 저러다가는 저렇게 할거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버지가 64세 돌아가셨다니까. 1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정직하고 성실한 좌파정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우선 전자개통부가 그의 사실이라면 조롱사수를 부리고 이동도 그때가 안 되면 조작을 해빈다든가. 이건 미국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문제라.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정말 나는 성실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으면 사람도 걸치를 안 해요. 여와서는 이 말을 하고 개인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살짝 사기치는 사람, 눈만 뜨면 사기치는 사람, 하는 사람.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런 사람 내가 군에서도 몇 명 있었고 했대. 그게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더라고. 저쪽에서 데리고 가기 전에 모두 사라져버리더라니까. 사기만 치는 친구들은. 그 뭐 사기 한참 치던 고등학교 후배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 남대문 서해 뭐 아는 사람 없어. 아, 이제 대기 걸렸구나.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사태 빼도 소식도 없고 그렇더라고. 슬슬 저쪽 가기 전에 이게 사라지더라니까.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는 것이 기본이고 애국에도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관리, 건강관리. 건강은 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지만 피지컬한 육체적인 건강. 우선 몸이 돼야 뭐 하는 것도 있고 큰 나는 대로 자꾸 이 운동과 음식의 관계가 되지.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은 피지컬 헬스, 이모션이나 정서적인 건강이 있어. 아름다운 거, 기쁜 거 보면 아름답게 기쁘게 느낄 줄도 알아야 되고, 슬픈 거는 슬픈 걸 봐야 되고, 사람을 갖다 총으로 쏴지는데도 감정도 없고, 이러면 정서적으로 이모셔널하게 뵙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 이념적인 건강. 멀쩡한데 어디 저 지리산 도사 같은 거한테 얽혀가지고는 자꾸 있는 재산 갖다 바치고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 인간이 이미 검증된 3대 종교가 아닌데 가가지고는 절에서 멀쩡한 사람, 우리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한 사람까지도 이상한 할머니한테 얽혀갖고 집 다 날렸다 하더라. 근데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 한 거하고도 관계없는가 봐. 뭐서 몇 자리 잡아줬다고 해가지고는 뭐 2억을 날렸다느니 이건 뭐 매일매일 사람들이 다 얽혀들더라고. 스피리추얼 헬스. 멀쩡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 뭐인도 모르고 그거 헐겨갖고 돌아다니다가 지구성 망하고 개인 망한 사람들. 스피리추얼 헬스가 돼야 되고 소셜 헬스, 사회적인 건강. 친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 친구가 있고, 친구라고 또 보면은 어디 덩어리에 문신이나 막 와글와글 하니 뭐 이상하게 걸린 조폭 같은 거 이런 것만 친구가 있고, 소셜 사회적인 건강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거 미건강이 있어요.
이건 멘탈 헬스. 이 육체는 건강한데 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헛소리 핑핑해서 하는 거. 이게 훈련을 안 하고 끝없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멘탈 헬스가 또 가요. 그래서 이 5가지 건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 여러분들 다 앉았지만은 한번 친구들한테니 내가 지금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냐 하고 백지에 써내라 해봐요. 공통적인 묘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미지가 어째 되어 있느냐. 자기는 막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거는 제 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살살 옆으로 빼는 친구다. 나를 위해서 뭐 어쩌다 샀지만 한 번도 그런 데라고 말만 찰찰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 나는 내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진짜 내 뭐 태극기 부대니 뭐니 내 썩었다. 택도 없다. 돈 많이 보면 더 안 써. 난 요새 돈 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찌르는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양반, 그 양반은 평상시에 조금 쓰는 사람인데, 어이, 우리 마누라한테는 이야기 하지 마라. 내 요번에 저 장성들 데리고 뭐 세미나 하는 거 비용 내가 몇십만 다 뺄게. 내일 현금 갖고 올 테니까 내 받으러 오라고 정식 약속 해놨어. 아, 이 양반이 저 평상시 좀 그런 기질은 있기는 있었어. 여러분들, 갖고 움켜쥐고 있다가 맞아 죽고 돈 뺏기고 그런 세상 안 올라면 있는 돈 좀 깨끗이 쓰십시오. 있는 게 어느 정도냐? 100만 원 되면 5만 원도 못 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땀 흘리고 하는 사람 보고 복도 꼭 지어주고, 제가 뉴욕에서 강연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티 나오더니 뭐 포켓에다 이어주고 가더라고. 뭐인가 싶어서 일해보니까 한 사람은 뭐 고향이 어디라 사면서 당연히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1회밖에 성의를 표시 못하겠다 하고는 200불을 찔러놓고 갔고, 여기 내가 돈 내는 거 알기는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막 안 받는다고 집에 던질 수도 없고,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한 사람은 이래 보니까 젊은 변호사인데 봉투에 책이나 한 거 가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더 준다고 책 속에 500불을 딱 넣어라. 미국 사람도 돈을 찔러주대.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그건 할 수 없어갖고 한데 그거 보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해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라도 실천을 자꾸 하면 버릇돼가지고 그 돈은 하나님이 메꿔줘요.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많이 몇 배로 메꿔주더라. 네. 11조 하고 그런 돈들은 저는 뭐 우리 박 회장님에 비하면은 교회 단체가 그래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왜 이런 역사로 가나 싶어서, 하느님 뜻을 믿으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확 돌려서 역사도 바꿔주나 하니까 그거는 금방 됐대요, 미국 목사님이.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자가 되려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원칙은 지키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행이자 뭐 사지만 제일 잘 붙는 것이 11조 꼬박꼬박 내는 기다. 봉급 괜찮을 때는 10% 딱딱 떼서 내는 것도 그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것도 우리 마누라도 그거는 꼭 지키더라고. 꼬박꼬박 넣었더니 정말 몇 배로 보태주더라고. 세종연구소장 할 때 꼬박꼬박 넣었더니 생각지도 않는데 한 턴만 하고 말을 줘야 또 연장이 되더라니까. 내가 한꺼번에 막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그 돈 아끼지 말고 지금에는 몇 배가 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집중적으로 보니까 곳곳에 NGO 지금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돈 때문에 문제다. 이 사무실 빌려갖고 하는 분도 이건 내가 지금 매달 얼마씩 듣고 보니까 참 개인으로서는 힘든 거더라고. 그렇게 맨날 큰일이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은 골프채를 들고 동남아를 가뿌리고 맨날 큰일이다 해서 일본은 왜 그렇게 많이 가는지 그거 가는 거 보면 나는 사정이 더 빠지겠다 하면서 몽땅 해갖고 봉투에 이어서 이런 데나 갖다 줘버리면 뭐 갖다 또 안 내는 사람도 몇 명 그래. 갖다 줘도 보니까 제대로 안 쓰더라. 효과도 없는 태극기 매주 가는데 그런 데 쓰더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이미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 옆에는 가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있고, 세월이 갈수록 축소 이미지가 있어. 지 혼자 폼 잡고 샀지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거. 무슨 이미지냐? 학살 이미지냐? 부단히 저쪽에 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독서하고 끝없이 공부해라. 이건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역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뭐 눈이고만 안 보이가지고 있는 돋보기 있는 대로 써갖고 답은 한 줄이라도 읽어대야 돼요. 하나나 큰 핑계는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끝없이 이렇게 해야 자기 인품도 불어내고 명품이 될 수 있는, 저는 젊은이들한테는 힘주고 이거 이야. 그래서 명품의 국민들이 많으면은 나라는 자동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공자 불문자 씁니다. 대선배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1단계는 확실한 자기 밸류, 가치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된다. 이 조국은 뭐이고, 이거 지금 남북 대결, 이게 무슨 의미고, 한미 동맹은 어떤 기고, 분명한 가치를, 확실한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를 우선 정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가치, 이해 이런 적이 아니고 컨빅션, 신념이 돼야 돼요. 목에 칼이더라도 이게 난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2단계에서는 이 컨빅션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바쁜 서울 생활에 이렇게 와서 지금 저녁까지도 공격하면서 일하는데도 저런 분 한 분도 없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거는 벌써 이미 가치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만 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 벌써 행동입니다. 옆에 친구들 많지만은 오늘 이래 하는데 뭐 가자 하면 아이고 뭐 내려 가나 나는 모른다 그런 거 뭐 다 네가 네 혼자 애국하나 네가 안 해도 다 되기 돼 있다. 많지요 그런 사람들.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신념 안 되면. 그래서 신념만 이렇게 쭉 되고 하다 보면 자꾸 네트워크가 생겨요. 저는 별별 네트워크가 지금 다 생겨요. 별별 사람이 다 제 이거라고. 잘 됐다. 잘 됐다. 네트워크 하면 손잡아 보자. 기독교가는 다른 종교에서 우리 여기 이렇게 무엇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어떻게 좀 활성화해 볼 수 없어요. 나는 그 종교가 아닌데요. 지금 나라가 어떻는데 종교 따질 그때 있나? 그쪽에서 또 그래 나오더라고. 맞는 소리입니다. 제가 뭐 꼭 지휘하는 것보다 부하가 될게요. 내 소리가 다 있어. 내 또 해. 그 다음에 제3단계는 우수마발 대통합. 요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요래서 고 이런 정신 가지면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렇지만은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점이 이걸 영어로 위필링 하는 거예요. 우승마발 그러면 소똥 말똥 다 이루어집니다. 우승마발 소똥 말똥 다 손잡고 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 이거 못 구해마다. 가치를 갖다 신념하고 신념을 행동화하고 우수마발 다 손잡고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키자 하는 걸로 나가야 이 나라가 저는 분리된다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함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선 꼭 하나 부탁하는 것은 11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몰 월드 혹은 미들 월드, 라지 월드 갖고 있는 그 세계, 엄청난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손 닿는데 하나 실천하면서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저는